이제는 뭐 모두가 진실의 방에 들어갈 때가 됐겠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이거는 약간 이제 지금 대표님 자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 만들고 강의도 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주변에 뭐 이런 표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막 찐부자, 막 네. 이런 분들, 다주택자 이런 분들은 또 혹시나 대표님한테 또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이 보는 분들은 관점이 있어요. 네. 자기 철학이 다 있어. 있죠. 네. 그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좀 일단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다수의 원래 전통적인 그런 부자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거의 맹신에 가까운 이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이야. 결국은 부동산은 계속 우상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 최근에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다 초짜예요. 왜? 이미 진짜 부자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이미.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그분들은 너무 옛날에 샀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좀 떨어져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은 버틸 체력이 있어서 그럼요. 초연한 상태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뭐 주춤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없으면 전혀 뭐 문제가 없죠. 을구가 없는 분들이 맞아요. 달라. 근데 진짜 선수 부자들은요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린다나요? 네, 어마어마한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말 그대로 유동성으로 바꿔놔서, 왜냐면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결국 그 경제적 약간 위기가 오면 누군가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가 사실 마음이 사실 너무 아프지만 진짜 큰 기회는 항상 위기 뒤에 오는 게 그게 진짜 큰 기회죠. 저는 요즘 그걸 경매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18년 만에 이게 최고점이라면 진짜 이 부동산 시장이 한편으로는 이게 위기의 데이터 아닌가? 경매라는 건 내가 버티다 못해서 나오는 물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고 대출 네. 못 갚고 허덕여서 나오는 물건이 지금 그렇죠. 18년 만에 최고라는데, 그럼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느껴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구나라는 네. 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강남 3구가 또 대표적으로 또 많잖아요. 관점에서. 고점 대비 그러면 또 이제 약간 뭐몇 프로의 변동산 뭐 이런 네. 것들을 혹시나 뭐 데이터적으로나 생각하신 바가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시장 전망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가지고 최근 자료군요. 그래서 얼만큼 떨어질 건지.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강남 서초 송파가 이번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전고점 오고 다 뚫었죠. 돌파한 데도 네. 있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들 하느냐? 아, 역시 강남이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강남이 이번에는 그렇게 됐냐?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하락이 왔고 이게 경매로 많이 쏟아진 거는 뭐냐? 연끌을 해서 그래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자, 그런데 20년, 21년에 강남 서초 송파 대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15 이상 대출 앞에도 대출 아예 안 해줬잖아요. 그럼 그때 산 분들은 뭐예요? 다 전에 현찰로 사거나 갭 투자했거나.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은 떨어져도 타격이 있다 없다? 버틸 수 있죠.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고점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22년부터 다시 대출해줬죠? 22년, 23년, 24년에 강남수저 송파에도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 많아요. 자, 이번에 하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티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네. 겁니다. 자, 그 피말리는 대출이자 진짜 쉽지 않죠. 자,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과거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때 네. 샀어야 되는데. 네, 이때 뭐 엄청 많죠. 요때도 한번 떨어지고,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고, 약한 반등 나왔다가 쑥 빠졌어요. 네. 자, 이번에 한번 푹 꺼지고, 정부 정책에 반등 나오고, 꺼지다가 또 반등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봐야죠. 정부 정책은 또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버티려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다 이제 부동산 PF나 이런 게 다 건설사, 금융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때 부동산 정책 꺼내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터졌을 거예요. 그래도 또 혹시나 그러면 네. 24년 뭐 하반기나 지금 네. 10월 벌써 됐지만 25년 네. 초반에도 제가 봤을 때 정책적으로 또 도움을 주거나 이런 네.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일정 부분을 네. 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또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무슨 또 다른, 그러니까 내년에도 55조는 또 풀 거예요. 정책 대출. 근데 그거 가지고 시장이 지탱이 되기는 저는 매우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서울 평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9월달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아파트 평당 평균 금액이 얼마냐? 4,200이에요. 4,200. 네, 요거 4,200. 요게 이제 평균이니까 정고점을 돌파를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23년 1월 달에 이때가 3,528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분들과 사람들은 이때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때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떨어지면 16%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전저점 23년 1월 달. 근데 저는 이거를 뚫고 내려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요거 더 내려가는 거죠. 첫 번째 만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2020년 3월달 코로나 딱 터질 때, 요때가 평균 가격이 3,273만 원이에요.
그러면 22%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오면서 경기 침체까지 일어났다. 그러면 하락폭이 더 커질 텐데, 그렇게 될 경우는 2018년 10월달 가격인 2,869만 원. 요게 이제 32% 하락하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년 3월달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36% 하락하면은 19년 3월달 가격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와,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폭이 아닐까. 정부가 또 약간 지켜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 22년에도 보세요. 22년에 하반기 지켜냈나요?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하긴 저 경사도가 정말 장난 아니게 낙차폭이 컸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어디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거냐? 저는 2020년 3월에서부터 2019년 3월 요 정도의 요번 하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최소한 22%에서 많게는 36% 정도 요 사이 어느 즈음에서 저는 매력적인 매수 가격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 안에 들어가면은 매력적인 매수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언제 올 거냐? 빠르면 25년 말, 아마도 늦으면 한 26년 정도? 그 정도의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도 체력이 없으면 저걸 못 사시겠네. 못 사죠. 왜냐면 그때도 대출 규제가 어떤 식으로 될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건 스트레스 디지털 3단계가 될 거고. 네. 그러면 자금을 끌어오는 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대출이 사실은 자금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부가 마른 수건을 너무 많이 짰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미 그때 막 젊은 MZ세대분들이 얼마나 마른 수건 짜서 대출로 연끌해서 샀어요. 근데 이걸 23년에 또 특례 대출 꺼내면서 또 마른 수건 또 짜고 신생아 대출 꺼내면 또 짜고 그래서 이제는 이 수요가 거의 저는 씨가 말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시간 지나보면 나타나게 될 거고 이제는 모두가 진실의 방에 들어갈 때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전망이 맞으면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것 같고 틀리면 제가 엎드려서 사죄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근데 저는 제가 데이터의 힘을 보고 제가 큰 흐름은 그래도 제가 거의 항상 맞춰왔던 것 같거든요. 제가 첫 번째 책에서는 그때 공급 폭탄 때문에 서울 못 올라간다는 말들이 많았지만 무슨 소리냐 올라간다.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책 2018년 2월에 출간돼 계속 올라갈 거라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도 20년 21년에도 서울 아파트값 2년 정도는 더 올라간다. 그 21년 말에 고점이 될 거다라고 미리 전망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 한번 올까 말까 조례 매도 찬스가 왔다. 라고 제가 온갖 유튜브에서 그때 자신있게 얘기했고, 정확하게 맞았고, 정부 정책 때문에 살짝 뭔가 언밸런스가 좀 있지만, 그래서, 김경은 운 좋게 한번 맞춘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내년 한번 지켜보시죠. 결국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지만, 결국 변수는 거기에 발맞춘 정부의 이제 대출이나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에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예측할 수 없죠. 그게 약간의 핀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킥이 돼가지고 다른 식으로 방향성이 바뀌거나. 그렇죠. 근데 대세에는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지연시키거나 할 수는 있어도 아예 그냥 대세적인 흐름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에 공급 없어. 지금 슈퍼 상승 사이클 오고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사실 더 올라갈 거다. 네. 평당 2억도 가고 이제 똘똘한 한 채 정책이다. 세금 중과세니까 주택수 어차피 못 사. 네. 완전 양극화다. 맞아요. 그래서 더 서울, 특히나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여기에 대해서 몰입하는 게 강하니까. 네. 저는 근데 그 생각에 시장 자체가 이미 두 개인 것 같아요. 두 개가 넘어서는 것 같아요. 12억 이하의 뭔가 정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 렌지와 그 다음에 고가 주택단지 렌지로 그렇죠. 넘어가는데 그것도 단위마다 달라지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금들을 도대체 어떻게 끌고 오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이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잘 올라오고 반등이 또 센 이유가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저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 못지않게 훨씬 더 큰 거. 그거는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큰 상승이에요.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걸로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로 돈 버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그분들은 진짜 고가 주택을 사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리드해버리니까 가격대를 딱 찍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미국 주식도 올 때까지 왔다. 11월에 이제 대선. 네, 그 대선 끝나고 나면은 지금 사실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 미국도 이제 경기 침체에 지금 올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문에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아마 저는 혹시라도 미국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정말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인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고객으로 이제 몇 분 알고 계신데 그분들 수익 자체가 또 엄청나요. 그분들도 결국 어느 정도 되면 안전자산 부동산 넘어갈 때
그분들이 상방을 찍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 그대로 비트가 꽂아버리면 하락을 해버리면 갑자기 그 판이 또 조용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서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지역 딱 한 대만 해주십시오. 딱 한 개만.